계산에 오류가 생기면 그냥 문제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 이런 단원일수록 좀 지루함은 있지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원칙을 지키셔야 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기준을 잡아줬을 때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풀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풀었더니 오답이 많아. 그럴 경우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밀리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확인학습 안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전부터 쌓여 있던 게 있었죠. 그치? 지금 보면 지수법칙 2차. 지금 다낭식 같은 경우는 풀채 오잖아. 그치? 겨우 오늘 와서 여기까지만 완료한 거야.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항식 계산에 필수 예제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앞단원에 대한 그린 챌린지도 안 했어요. 우린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니네 지금 배 째고 있다. 니네라고 하긴 뭐하고. 안 한 사람. 음, 배를 째고 있어, 지금. 배 짜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여기 와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배째라식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점검 봐야 될 거 이거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닌가? 맞잖아. 여기도 풀어서 채점해서 오답까지는 해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고쳐서 왔어야지. 그지? 오답 점검까지 했어야지. 겨우 풀이해서 와서 입력하고 채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과제였던 이거는 지난주 수업 시간에 준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 확인학습과 전혀 상관없이 해왔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과제들이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걸려 있고. 근데 이게 학습량이 많지 않다니까요. 몇 주째야. 한 2, 3주 안 해버리면 대충 2, 3주를 그냥 적당히 대충 시간 됐으니 늦었으니 일 좀 과제를 해오자. 이랬을 때 서로 믿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야. 확인학습이 좀 늘어지니 마저 못한 건 좀 과제를 해오고 다음 시간에 확인받자. 그때 그걸 지켜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대화가 되지. 약속하고 안 지키고 뭐지? 이래버리면 음, 제일 큰 문제는 공부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응? 일단 오늘 남아서 적어도 1차 학습 오답은 다 하고 갈게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해오시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선생님의 해설, 그 다음 오답 노트까지 가는 과정은 1, 2, 3은 해와야 돼. 그래야 선생님 4, 5를 하지. 그치? 풀어서 채점하고 오답은 한 번 정도 더 도전한다. 그래야 선생님이 그 다음 과정에서 교정을 이렇게 해주고 교정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오답노트 작성할 땐 해설이 아닌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 힘으로 고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단원들은 이제 그린 챌린지 해오면서 쉽게 말하면 뒷문 잘 닫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뒷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이 뭐 요즘 많이 바쁘냐? 많이 바빠? 학교 아직 적응이 힘들어? 솔직하게. 어. 뭐라고? 뭐?
어디, 어디? 근데 수학 공부하러 와서 영어 핑계 대면 영어 할 때는 수학 핑계 되겠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휴. 그, 금요일 날 확인학습 할 때 고등학생들 더럽게 많이 혼나줘. 아, 소야. 고등학생들 많이 혼났지. 들었지. 혼나는 고등학생들이 진짜 못하거나 진짜 게을러서 혼나는 게 아니야. 10개를 해와야 되는데 한 8, 9개 해오는 거야. 얼마나 바쁘겠어.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겨우 해온 건 선생님도 안다? 근데 목표는 그게 아니야. 다 해오는 게 목표니까. 다 그치는 거지. 힘들어도 힘을 내야 되는데 응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좀 다그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생들은 그렇게 다그치면서 공부 가르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수학 수업해도 너네한테 막 이놈 새끼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진 않아. 어? 아니, 선생님 그러는 것 같아? 막 끝없이 잔소리해? 약간 그래? 그러니까 지킬 걸 지켜주면 우리 서로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너무 안 해. 너무 어이가 없을 만큼. 왜? 선생님 너무 만만해? 아니야? 근데 왜 그래? 나한테. 잔소리 그만. 가자. 아유. 자, 봅니다. 특정 문자에 대하여 풀어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등식이 있을 때 이 식을 x에 대하여 풀면 결론은 x는 이게 여러분들 앞단원에서 봤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비교한 거 있어요. 등식이 아니고 일반 다항식이야. 다항식과 비교해 볼게. 비교한 거 있어요. 다항식과.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x에 대하여 정리하세요 라는 말은 보통 내림차순 정리를 하죠.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의 2창이 존재하면 2창을 다 묶고 그 다음 x에 대한 1창 다 묶고 x 없는 애로 이렇게 묶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뭐냐? 등식을 x에 대하여 풀면 x에 대하여 풀다 라는 뜻은 x를 설명하세요 라는 뜻이야. x는 어떤 식인가? 그러니까 이게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다항식에도 존재하고 등식에도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입장이 좀 달라요.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하세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는 건 x에 대해서 높은 차수부터 상수항까지를 정리하세요 라는 뜻인데 등식은 좀 달라요. 우리가 풀다라는 뜻이 뭐였지? 방정식에서 썼지. 방정식에서 우리는 풀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지. 뭘 구하는 거지? 아니지. 근을 구하는 거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라란 뜻이지. 결국 근을 구하게 되면 결론이 x는 블라블라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식을 풀어라 란 뜻은 x는을 하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을까? 다항식과 등식에서 이 x에 대하여 무엇을 하세요 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우린 다항식에서는 x에 대하여 내림차순과 같은 식을
정리하라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 등식에서는 풀어라라는 말이 있단 말이지. 자, 다시 등식에서 풀어라라는 말은 x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다항식과 등식에서 x에 대하여 라는 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바로 실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식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잠깐. 이 식을 x에 대하여 풀면이 아니라 y를 x에 대한 식. y를 여기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항식에서 봤던 표현이야.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y를 풀어라 라는 뜻이야. y를 풀어라 라는 뜻이야. 이해됐을까? 어렵나? 자, y에 대한 식. 그거는 다항식이 썼던 거죠. y에 대한 식. x를 풀어라 라는 뜻이야. 고로 1번부터 갈 건데, y는 블라블라블라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뜻이야. 오케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오른쪽에 y가 남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번과 2번을 동시에 좀 해결하려면 한쪽으로 싹 이항해 놓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4x-2y-3은 5-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싹 이항해 보자. 이항해 보면 6x 마이너스 4y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항 다 했습니다. 선생님 좀 빠르게 이항했는데 괜찮을까요? 응? 상수는 3이니까,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얘는 무슨 식? 등식. 등식이니까 좌우변은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어요. 0만 아니면.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이해됐는가? 여기서 출발하자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출발하자고. 그러면 1번 y는 하라고 그랬어. y는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y가 이항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일단 2y는 3x 마이너스 3이야. 결론 y는 할 거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2번 볼게요. 그럼 x를 y에 대한 식으로 풀어라 라는 이야기죠. 그럼 x는 블라블라블라, 이쪽은 이제 y가 있는 애, x가 다 사라진 상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3x는 아이고 시작부터 부러지고 시작하네요. 분필이. 3x는 그러니까 x만 남기고 나머지가 이항에 가야겠지. 어떻게 돼? 2y 더하기 3. 결론 x는 3분의 2y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어때?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문자와식 관련된 단원들, 항등식 관련된 단원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학년 때 복습 정도로 나오는 거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기. 기억나죠? 한 문자로 나타내기. 그래서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던 문자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등식에서 y를 다른 문자에 대하여 나타내세요. 해야 될까? 1번 y를 다른 문자에 대하여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y는 만들라는 얘기지. y를 풀어라라는 얘기야. y를 풀어라. 1번 y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로 좌우변 그냥 나눠주면 돼요. bx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a분의 bx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2번 볼게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 ay는 bx 고로 y는 a분의 bx 3번 여기서 y만 남기고 싶으면 좌우변 어떻게 해야 될까? 좌우변에 b를 곱해주면 되겠죠? 3번 y는 a분의 bx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1, 2, 3번은 같은 등식입니다. 됐시요? 좋았습니다. 이제 대입 뜻이 뭐라고요? 대입이 뜻이 뭐라고 한자로? 뭐였지? 대입 대신 넣는다. 대신 넣어라. 뭐 대신에? 문자 대신에 무엇을 넣어라? 값이나 그거에 관한 식을 넣는 걸 대입이라고 합니다.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y에 관한 식 이게 뭘까? 누구를 이거 뭐라고 읽어? 다항식이죠? 이걸 뭐라고 읽어? 다항식. 등식 아니고 그냥 다항식이에요. 자, y에 관한 식. 그럼 y를 풀어라라는 뜻일까? y에 관한 식. y를 풀어라라는 뜻일까? 등식이 아니면 풀 수 없죠. 이건 풀란 이야기가 아니야. 뭐만 하라? x가 사라지고 y만 남겨라. 이해됐어? 그럼 봅시다. 그러기 위해선 x를 y에 대하여 나타내야 돼요. x를 y에 대하여 풀어놨죠. 그러니까 x자리에 뭐 해야 돼? x의 자리에 y에 대한 이 식을 뭐 해야 된다? 대입해줘야 된다. 3 마이너스 3 y 플러스 2 플러스 5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y 플러스 6 플러스 5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얘는 등식이 아닙니다. 다음 다항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거는 다른 문자들을 모두 없애고 y에 대해서만 쓰세요. 그러면 차수에 따라서 2차, 1차 상수 이런 순으로 해야겠죠. 그러니 봐봐. x에 관한 식, 대한식 이 표현과 x에 대하여 풀어라랑 x에 대한 식으로 여기서 이제 표현 또는 정리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지. 그리고 보통 이 사이에 내림차순이란 말이 보통 들어가긴 합니다. 안 들어가도 보통 내림차순으로 하니까요.
이건 뭐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세요, 나타내세요 라는 것은 x만 남겨. x에 대하여 풀어라. x를 풀어라 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등식에서 x는 이렇게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보통 다항식, 이쪽은 등식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말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얼추 비슷한 것 같거든. 근데 입장이 완전히 반대야. x는을 할 건지. 그럼 우변에는 x는 하면 이제 우변에는 x가 하나도 안 남잖아. 그렇게 만들라는 건지, x를 기준으로 차수를 나누라는 건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번 보죠. 다음을 x의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얘기는 뭘까? x, y에 관한 식. x와 y만 남겨라. 그러니까 뭘 없애라? 자, 너를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얘기는 뭐야? a와 b는 뭐하고? 사라지게 해주고 x와 y만 남겨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a, b를 x, y에 관한 식으로 대입을 해야겠죠. 그쵸? a, b는 없어지고 x, y만 남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대입을 할 건데, 대입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입하는 방법은 대입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대입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해? 정리하고 대입하라.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대입해야 돼. 주어져 있는 이 식은 2a-6b 마이너스 6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만들어 놓고 됐죠? 그 다음에 a 자리에 3x 마이너스 y고 b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자, 여기서부터 이 뒤는 그냥 일반 계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뒤는 그냥 계산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x 플러스 4y 플러스 6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밑은 어렵지 않아. 그냥 분배 법칙하고 동량 계산이야. 또 1학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1학년 1학기 때도 많이 했었어요. 거의 복습 수준이다. 이번에는 자, 선생님이 지금 딱 기준을 잡아줄 테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잘 봐봐. 1, 2, 3번 뭘 하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걸까? 너의 값 구하기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한다고? 선생님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했는데. 시계값 문제. 시계값 문제는 우선 이걸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요 앞단을 뭐라고 하느냐. 앞에 여기 관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죠? 관계를 나타내는 걸 알아두세요. 뭐라고 한다? 조건식. 구해야 되는 식을 뭐라고 하더라? 구해야 되는 식을 뭐라고 불러? 결과식. 그래서 시계값 문제는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시계값 문제는 우선 결과식 확인. 결과식. 확인이라는 건 필요한 경우 정리도 해야 돼. 정리가 안 돼 있다. 대입하기 좀 불편하게 생겼다. 그러면 결과식도 정리해야 돼요. 결과식을 보고 내가 조건식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식 보고 조건식에서 뭘 가져오지? 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데 대입도요.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대입할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입해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엄청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선생님이 말도 안 되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 이상한 것 같아요 할 정도로. 자, 너의 값을 구할 거야. 이 식을 잘 봐도, 이 식을 잘 봐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가 수로 나오게 만들 거야.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거네. 그치?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 뭘까? 결과식 봤는데 결과식을 확인만 하고 따로 정리는 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조건식만 정리해보자. 어떻게 되느냐? x에 5y를 대입하는 거야. 응? 그러면 주어진 식 어떻게 바뀌느냐? 결과식, 준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5y 플러스 y분의 2x는 10y 마이너스 y 6y분의 9y 답은 얼마? 2분의 3 이렇게 구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잘 보세요. 두 번째 방법 주어져 있는 식을 결과식을 정리해서 대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분모가 x 플러스 y잖아. 그럼 분자를 2x 플러스 y로 하면 2x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y로 만들 수 있어. 이거 이해됐어? 됐을까? 여기다가 플러스 2y 했으니까 뒤에서 2y를 더 빼줘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y분의 y만 남아. 여기까지 됐을까? 이것도 이해돼? 그냥 봐봐. 이렇게 이제 둘로 쪼갰네. 그래서 너는 2 빼기 3의 괄호 그 다음에 대입 5y 플러스 y분의 y 2 빼기 3 곱하기 6분의 1 해서 그래서 결론이 2분의 3이 나왔어. 잘 봐봐. 정리 안 하고 대입했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입했죠. 뭐가 맞아? 둘 다 맞아. 근데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해 보여?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선생님 보기엔 계산 과정 얘가 훨씬 단순해. 얘가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렸어. 뭐 했더니? 결과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했더니 더 복잡해져 버렸네. 결과식 정리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능력, 뭐 수학 실력, 또는 수학에 대한 감각이라고 불리는 센스, 그런 건 뭘까? 이 문제를 내가 시계값을 구해야 하는데 상황을 봤어. 결과식 확인했고 조건식 확인했네. 결과식을 한번 정리를 해줄까? 결과식을 정리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식을 한번 손을 댈까? 또는 조건식을 한번 손을 댈까?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서 어떻게 대입할 건지, 대입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입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얘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차라리 이게 더 빠르고 정확하겠다. 적절하겠다. 둘 다 맞지만 뭐가 더 적당한가, 적절한가, 뭐가 더 나은 풀이일까를 봤을 때 1번이죠.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굿, 좋은 방법이었어. 그럼 이거는 이제 not bad 정도야. 나쁘진 않아. 틀리진 않는데 에이, 그래도 이쪽이 맞지. 이게 이제 실력인 거야. 그래서 결론을 하나로 내릴 수 없습니다. 야, 결과식을 항상 정리하고 대입해야지. 땡. 그럼 일단 무조건 대입 먼저 해야지. 땡. 상황 보고. 그래서 판단력이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 어떻게 할 건가? 길은 다양하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게 선생님이 흔히 이제 학생들에게 그거라고 말하는 최후의 수단이야. 잘 봐봐. 최후의 수단.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자꾸 쓰는 친구들이 나중에 수학 실력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학적 해석이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는 풀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런 깊이 있는 이해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막 들이대는 친구들이 있지. 자, 잘 보세요. 이런 해석이야. 지금부터 이렇게 푸는 걸 그거라고 할 거야. 그거로 푼다. 그거가 뭐냐? 잘 봐봐. 언제나 이런 시계값 문제는 조건식만 만족한다면 적당한 값을 그냥 대입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1번 문제만 놓고 해석을 해줄게. 잘 봐. 이게 조건식이잖아. 자, 얘만 만족한다면 이 식은 값이 딱 하나만 된다는 거야. 얘를 만족한다. 한번 써볼게. x는 5y야. 그런데 참고로 x 더하기 y는 0일 수 없어. 오케이? 분모는 0일 수 없어요. 자, 잘 봐봐. 이 식을 만족한다면 x 플러스 y분의 2x 마이너스 y는 그 값이 딱 몇 개? 한 개. 한 개의 값을 갖는다라는 전제를 하고 내는 문제야.
이해될까? 그럼 이 순서상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값이 뭐가 있을까? y가 1일 때 x는 얼마? 어? y가 1이면 x 얼마야? y가 2면 x 얼마입니까? y가 3이면요? 그쵸? 이것뿐만 아니라 뭐 y가 2분의 1이면 x는 2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어때요? 얘를 만족하는 xy는 무진장 많죠? 조금 더 나가봐, 조금 더 나가봐. 잘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 볼 거야. y는 하고 정리하면 5분의 1x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 거야, 니네? 정비례 관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 정비례 관계잖아. 우리가 정비례를 배울 때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 있었어요? 무수히 많았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걸 점으로 연결했더니 반듯한 직선이 됐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XY가 몇 개가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야. 어떻게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엄청 많은데 이것 중에 뭘 집어넣든 이것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이 값은 몇 개가 나와? 한 개가 나올 것이야 라고 전적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걸로 푼다는 건 선생님이 이제 그걸로 푼다 그런 건 보통 이런 거야. 실제 대입이야. 실제 대입. 실제 값으로 대입을 하는 거지. 문자를 문자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만 띡 대입해버리는 거지. 오케이? 좋은 방법이야? 선생님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건 뭐라 그랬어? 어? 최후의 수단.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최후라는 건 어떤 시점일까? 그렇지, 그렇지. 뭐? 이 최후라는 뭐냐? 성적을 결정하는 시험이야. 내가 이게 성적을 결정 내려야 되는 시험을 봐야 돼.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성적을 내야 되는 시험이야. 그런데 다른 풀이 방법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마지막 수단으로 써볼 수 있는 게 그거야. 적당히 대입한다. 뭐라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될 만한 걸 대충 적당히 될 것 같은 걸 적당히 대입하는 방법이야. 저게 악마의 속삭임 같은 거야. 이게 악마의 속삭임 같은 거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과제하는데 그거로 푸는 경우 혼낼 겁니다. 어떻게 혼낼 수 있을까? 숙제 프린트를 많이 붙여주면 되겠죠. 벌칙으로 줘버릴 거야. 막 계산 많은 거. 100문제짜리. 돼, 안 돼?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줄 것 같아? 나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100문제, 200문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거로 풀지? 말란 이야기야.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면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응?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해석 방식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걸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중학교 과정 그 어디에도 이게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악마의 유혹 같다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걸로 풀면 그냥 그걸로 풀잖아? 겁나 잘 풀려. 답이 빠바박 나와. 근데 그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기 마련이야.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나쁜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하지 말라고 알려준다는 건 걸리면 혼난다는 얘기지. 몰랐어요. 이렇게 풀지 마라 그랬는데 몰랐어. 택도 없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채점 해야도 맞은 문제까지 점검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맞았어도 지난주에 그대도 점검 받지 않았습니까? 답은 맞았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개수 따로 문자 따로 다 본다는 거야. 나는 맞은 문제까지 바른 풀이로 봤는지. 왜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학 공부하는데 목표가 뭐예요? 답을 맞추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의 성적, 정답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잔소리한 적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한테 점수로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실제로? 아니잖아. 근데 오답이 발생했는데 오답이 비슷한 보통 이유로 발생을 했고 그 이유가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 맘대로 풀어서 틀린 거는 선생님한테 혼나죠. 그럼 진짜 틀려서 혼난 걸까? 아니잖아. 그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선생님이 교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선생님한테 혼난 적 없어요. 진짜 혼나는 애들 따로 봤지? 혼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정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목표는 바른 풀이법, 바른 생각법을 쓸 수 있게 교정해 주는 거야. 알겠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 봅니다. 그래서 1번을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x에다 얼마 넣고 5 넣고 y에다가 얼마 넣고 1 넣고 그걸로 풀어봐봐. 어떻게 돼? 6분의 9, 2분의 3 끝이죠? 얼마나 편해? 그렇지. 10에 2 넣어봐. 어떻게 돼? 12분의 20 빼기 2, 18. 2분의 3이잖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기야. 자, 2번 보겠습니다. 조건식에서, 자, 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뭘 해야 될까? 참고로 그냥 이 상태에서 x는 하면 3분의 2y 되죠. y는 하면 2분의 3x 되죠. 물론 이렇게 대입을 하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잘 봐봐. a분의 x, b분의 y가 서로 같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 x 대 y가 몇 대 몇? a 대 b라는 뜻이야. 써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 우리가 이제 비례식이 나왔어. 그럼 뭐 써? 비례식이 나왔어. 비례식이 나오면 우린 뭐 쓰죠? 비례식 나오면 우리 뭐 쓴다고? 뭐 써야 한다고? 비례? 그렇지. 비례상수 문자를 하나 도입하라 그랬죠? 비례상수 보통 많이 쓰는 비례상수가 K예요. 다른 거 써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쓴다. 그래서 X 자리에 A 곱하기 K, Y 자리에는 B 곱하기 K를 비례상수로 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비례식은 뭐? 비례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비례상수. 비례식은 비례상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이번 주 개념이에요. 알겠죠? 요게 개념이에요. 이번 주. 이번 주 개념 숙제는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됐을까? 이번 주 개념 숙제는 이거예요. 이거.
시계값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결과식 보고 정리, 조건식 보고 정리, 대입인데 그냥 대입이 아니라 대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야. 이 생각의 순서가 중요해. 알겠죠? 자, 2번 문제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거 썼죠? 비례식은 비례상수, 비례식은 비례상수.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때 6학년 과정부터 연습했던 거야. 한번 볼 거야. x 대 y는 몇 대 몇이야? 바로 쓸 수 있겠어? 없어? 괜찮아? 자, 그렇다면 x에다가 뭘 대입할까? 2k y 자리에는 3k 대입! 참고로 예식은 정리 안 하고 바로 대입할 거예요. 이유는 그냥 다 1차식이잖아. 뭘 나누고 복잡하게 얘를 정리하느니 바로 대입하기에 훨씬 간단한 값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인 거야. 알겠지? 1차식이고 대입할 것도 딱 단항식으로 돼 있잖아. 바로 대입이 낫다. 대입해보자. 3x면 그래서 준식이라고 쓸게요. 주어져 있는 식은 3x, 그러니까 6k죠. 마이너스 y, 3k죠. 3x, 6k 더하기 y는 3k. 그럼 분모는 3k분의 9k이므로 얼마? 3이다. 비례식은 비례상수. 자, 지우고요. 두 번째 방법 그냥 봐보세요. 비교해 줄게. 비례상수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비교할 거니까 옆에 쓸까? 옆에 써놓지. 비교해 볼게. 그래서 3k분의 9k가 돼서 3이 됐어. 비교한 거 있어요? 잘 봐봐. 그냥 x는 3분의 2y예요. 요걸 대입할 거야. 됐어? 근데 3x는 2y잖아요. 그죠? 바로 와도 되고 일단 얘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x를 y에 관해 쓸 거니까. 근데 대입할 때 3x, 3x가 들어가고 있잖니? 그래서 3x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x를 y에 대하여 나타내는데 x를 그냥 y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쓰일 때 3x로만 쓰이니까 대입해보자. 그래서 준식은 어떻게 되느냐? 3x 자리에 뭘 넣어? 2y. 3x 자리에 2y. y분의 3y죠. 3이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비례식으로 푼 거랑 직접 대입한 거랑 뭐가 더 나아 보여요? 진짜? 아니지. 이번에 얘가 더 나아 보이지. 그렇지 않니? 어? 이게 더 나아 보이지 않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비례식을 세워서 비례상수를 쓴다. 어?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 왜 이게 더 낫다고 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했어야 돼. 결과식에서 쓰이는 식이 어때요? 3x가 쓰이죠. 그냥 x가 아니고. 그런데 조건식에서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조건식을 판단할 때
여기서 3x는 2y야. 이게 숨어 있었어. 이해됐을까? 결과식에선 3x만 쓰이는데 조건식이 3x는 2y라고 주어져 있네? 어때? 대입하기가 매우 편하지. 번분수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원래 x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대로 대입하면 무엇이 걱정되는가? 얘 문제 조건이 지금 번분수가 되겠구나 라는 걱정을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결과식에서 쓰이는 x가 그냥 x가 아니라 3x였어. 그럼 3x면 번분수가 돼? 일반 1차식이 돼? 그냥 1차식 분수식 되죠?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면 이번 문제는 물론 비례식으로 풀 수 있겠지만 비례식으로 해서 풀 수 있겠지만 이거는 비례식이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비례상수예요. 그죠? 비례식이 띡 하고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당연히 비례상수야. 그런데 이번 문제 봤더니 x는 하고 정리하면 번분수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식에서 쓰이는 녀석이 3x여서 그냥 대입할 수 있었어. 이해됐을까?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결과식과 조건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냥 왕 풀지 말고 왕 이렇게 풀지 말고 둘을 꼼꼼하게 관찰을 해보세요. 조금 차분하게. 그러면 아무래도 더 간단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거로 풀어볼까요? 그거 풀어볼까? 야, 이거 가능한 제일 간단한 값이 얼마야? 이거 아니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빼기 3분의 6 더하기 3이네. 3분의 9, 3. 어때? 그걸로 풀면 어때? 너무 쉽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거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판단하는 이 어떻게 대입할 건지 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쓰는 순간 생각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해됐죠? 선생님이 단순한 문제에서도 이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습관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끔 하고 싶어요. 과제는요, 도구입니다, 도구. 궁극적인 목표가 과제는 아니에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과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좋아지려면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금방 이렇게 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지난주 같은 상황. 단항식 계산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 헐 개 쉬워요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뭐 이렇게 쉬운 걸 해. 숙제를 내줬단 말이야. 정답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그래서 틀린 이유를 꼼꼼하게 보잖아. 딱 거의 이거였어. 첫 번째, 개수랑 선생님이 분명히 개수 따로 문자 부분 따로 문제 풀라고 했거든. 이걸 다 섞어가지고 약분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이 나왔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A 묶어서 제곱인데 앞에가 갑자기 6이 되고 A제곱이 돼. 뭐냐? 3을 제곱하면 9가 돼야 되는데 이걸 6이라고 잘못 쓴 거지. 이해됐을까? 이건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냐? 아니야. 또 다른 문제는
제대로 문제를 푸는데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3의 제곱을 6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을 3 곱하기 2라고 순간 착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이런 이유로 틀렸다. 근데 문제 푸는 중간에 요걸 한 번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 뒤로는 다 틀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많이 봤다고. 응? 그러면 1번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2번 계산하는 과정에서 익숙치 않거나 잦은 실수가 나오는 걸 찾았단 말이지요. 그쵸? 이따 조금 남아서 좀 더 보긴 할 건데 응? 선생님 장담컨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 갑자기 이렇게 틀린다던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문제 풀다던가 그래서 틀린 경우들이 많다. 그 습관 고쳐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우리의 목표는 3번은 후딱후딱 하고 끝낼게요. 비례식 나왔네요. 그런데 하나가 1이야. 그럼 비례상수 쓸 이유가 없어. 왜? 그냥 x는 2y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비례식이라도 여기 1이 있잖아요. 1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y가 가장 기본 단위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굳이 비례상수를 다른 문자를 쓸 이유가 없다. 바로 x는 2y를 바로 대입하면 좋겠다. 그쵸? 이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y-y분의 2y 플러스 y y분의 3y 3 그거로 풀면 x 얼마? y 얼마? 대입하면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 이게 그걸로 푸는 거지. 그치? 그거는 안 돼. 다만 비례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다음 단계 다음 난이도의 수학에서 계속 같은 구조가 나와. 시계값을 구하세요. 조건식 확인하고 결과식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생각. 물어보는 게 시계값.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또 올라가고 다음 단계 좀 더 복잡한 상황에 수학이 놓이면 물어보는 게 어떤 시계값이야. 그리고 조건을 확인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를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구하라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조건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 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만 되더라도 이런 걸 물어봅니다. 다음 식을 구하세요. 근데 조건식. 이렇게 조건식을 준다고. 그러면 이 결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 조건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결과식에 어떻게 변형해서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쓸 수 있지? 이 생각을 한다고. 이 문제 그냥 풀어볼게. 그냥 봐봐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변형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좌우변을 x로 나눠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줘. 그러면 이게 7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이야. 답은 7 더하기 5, 12야.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현재 입장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이해 안 되죠. 더 크게. 그런데
이런 2차식에서 이렇게 분수가 들어있는 식으로 변형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기 어렵지. 그치? 근데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누가 잡아주냐? 바로 결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조건식에선 이 특징, 이 결과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건식에서는 얘 식에 맞게 어떻게 변형해줘야 되지? 이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봐줘야 아 이걸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라는 판단이 든다고. 이게 끽해봐야 중학교 3학년 내용이잖아. 그럼 또 학년이 더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면 어떨까? 더 복잡한 상황의 조건식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계값 문제는 처음 접할 때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배우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그걸로 문제 풀지 말라는 거, 이런 것까지. 발전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보는 거 시계 값입니다. 보자. 볼게. 물어보는 거 봐봐. 시계값을 물어보고 있고 얘가 조건식이야. 1번. 생각해보자. 뭘 하면 좋을까? A는 몇 B 또는 A 대 B는 몇 대 몇 요런 게 나오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야 대입했을 때 같은 문자로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예. 그러면 얘 아니면 요런 형태의 A와 B에 관한 식을 써야 돼. 한번 볼게. 조건 정리해보자. 조건을 보면 앞에 걸 밑을 2로 잡으면 2의 3a 제곱은 2의 2b 제곱. 이거 한 번에 가는 거 괜찮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8의 a 제곱은 2의 세제곱의 a 제곱이잖아. 그럼 2의 3a 제곱 이렇게 고치는 거 가능? 결론은?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뭐야? 어떻게 돼? 3a는 2b.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a 대 b는 몇 대 몇? 2 대 3. 그렇지. 어우 잘했어. 이걸 꼭 3a는 2b를 보면서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a 대 b가 3. 그럴 수 없죠. a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래야 같아지지. 또는 어떻게 곱해야 3a, 2b가 나올까? 그치? 내항과 외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얼마? 몇 k? b는 3k. 요렇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2k 더하기 3k분의 2k 마이너스 3k 해서 5k분의 마이너스 k이므로 전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쓰겠죠. 자, 비교한 거 있어요? 그대로 비교해 줄게. 자, 봐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풀이는 얘로 푼 거야? 앞에 걸로 푼 거야? 뒤에 걸로 푼 거야? 이걸로 푼 거지. 근데 이걸로 푼 이유가 있어. 봐봐. 얘를 끌고 와볼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 방법으로. A는 얼마입니까? 3분의 2B가 되죠. 그치? 결과식에서 그냥
뭐 어떻게 3A나 2B가 쓴 게 아니라 그냥 A, B가 쓰였잖아. 그러니까 뭐 변형하고 뭐고 없이 그냥 대입해야 돼. 그럼 3분의 2B를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B 더하기 B분의 3분의 2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2b 플러스 3b 분의 2b 마이너스 3b 해서 이제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보통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보통은. 이걸 보면 습관이야, 습관. 선생님, 분모는 3분의 5b고 이 정도도 아니야. 거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3분의 5b 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암산해도 이 정도야. 됐어? 그나마 암산을 해도 이 정도야.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하느냐? 15b분의 마이너스 3b. 번분수로 해서 내항, 외항을 이렇게 보는 거지. 기억납니까? 번분수 계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로 간다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수 형태로 대입하는 순간 문자가 포함된 번분수가 될 것이야 라는 묵직한, 복잡해 보이고 괜히 무거워 보이는 이런 계산식이 떠올라서 실수들이 나오거나 여기서 번분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식을 만났을 때 비례식으로 갈 건지 어허.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써서 비례상수를 안 쓰고 넘어갈 건지는 이 상태를 보고 결정을 보셔야 돼요. 어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보셔요. 그냥 보셔요. 아,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복잡하죠? 이건 복잡한 게 맞아요. 왜냐? 조건식 보고요. 결과식 봤는데, 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럴 땐, 자,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문자 몇 개? 문자가 3개야. 그리고 걔 중에는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식이 섞여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덩어리로 떼내면 하나, 둘, 3개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등식을 만들면 하나, 둘, 몇 개? 3개의 등식을 쓸 수 있지. 근데 아니야. 1번 등식과 2번 등식을 섞으면 얘네 둘이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식이 몇 개짜리야? 등식, 그렇지. 등식 2개짜리야. 나타낼 수 있는 식은 3개지만 그 중에 세 번째 식은 1, 2번 2개를 가지고 표현하면 3번 식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A는 B는 C예요로 만들 수 있는 식이 A는 B예요, A는 C예요, B는 C예요 이렇게 3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1번과 2번을 묶으면 B는 C예요가 나와요. 그쵸? A는 B고 A는 C니까 2개를 묶으면 A는 B는 C다 이렇게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식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등식 몇 개?
등식 2개. 이건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긴 한데, 문자가 3개일 때 등식이 똑같은 개수로 나오면, 문자가 3개인데 등식이 3개잖아?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그 문자 하나하나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자의 개수보다 등식의 개수가 만약에 적잖아? 그러면 가능한 건 한 문자만 남기기만 가능해.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오케이? 즉, 지금 구해야 되는 x 곱하기 y 곱하기 z의 값을 보면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여러분들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등식을 정리하고 한 문자만 남기는 걸 진행하면서, 이걸 하면서 얘가 될까? 를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봐봐. y 더하기 z분의 1은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z 더하기 x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보라. 그러면 뭐든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어. 잘 봐봐. x로만 남겨볼까? z로만 남겨볼까? 근데 여기는 y 하나, x 하나인데 z가 2개죠. 얘로 다 정리를 해볼 거야. 즉 y는 1-z분의 1 하면 끝이야. 일단 여기서는 x분의 1이 1-z니까 x는 여기서 역수 취해주면 되거든요. 1-z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여기에서 목표는 x는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역수 취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아? 그리고 가보자. 그러므로 x, y, z는 x자리에 1-z분의 1. y자리는 z분의 z-1. 이거 통분한 겁니다.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z 하나. 했더니 얘랑 얘는 약분이 되죠. 그리고 이쪽 분모랑 이쪽 분자가 약분은 되는데 마이너스 관계야. 약분은 되는데 마이너스 관계인 거 보여? 아니야? 괜찮아? 보여. 그래서 얼마야? 얘랑 얘랑 약분되면 마이너스 1 하나 남죠? 전체 답은 마이너스 1이야. 일단 정리해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문제 푸는데.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런 분석이 아직은 안 된다고. 문자의 개수와 등식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문자의 개수, 등식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하나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등식의 개수가 적으면 한 문자만 남기기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 됩니다. 저렇게 판단하는 걸 배우는 건 조금 더 있다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을 곱하라고 했지만 이 셋의 곱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힌트도 여기 주어진 바가 없단 말이지.
자, 잘 보세요, 이제. 지울 거야. 지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분모가 꼴보기 싫습니다. 모든 항에, 모든 변에 x, z를 다 곱할 겁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x도 여기 z도 불편하단 말이지? 다 곱해서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가 x, y, z야.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나왔네? 두 번째 더하기 x는 x, z제곱 더하기 z는 xz야. 이해됐어? 그 다음 어떡하지? 일단 분수가 꼴보기 싫어서 이걸 모든 변에 곱하긴 했지만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전혀 방법이 안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여기까지 안 됐어.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뭘 생각해? 최후의 수단을 생각하지. 그래서 y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z는 2가 되면 전체가 1이 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야? 2잖아? 그럼 x가 얼마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얘가 2니까. 그럼 셋을 곱해봐. 답 마이너스 1이네. 보여? 다른 거 해볼게. 다른 거 해보면 뭐가 좋을까? 근데 참고로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z가 1이거나 이러면 안 돼. y나 z는 1이면 안 돼. 그러면은 얼마를 해볼까?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럼 z는 2분의 1이 돼. 마이너스 1 넣잖아. 얘가 2면 되잖아요, 역수가. 그러니까 z는 2분의 1이야. 그럼 x는 얼마야? x는 2네. 셋 곱해봐.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뭐다? 그거! 최후의 수단. 최후의 마지막 방법. 그거 금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배우고 학년도 올라가고 진짜 학교 시험이고 꼭 성적을 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 이외에는 공부하는 과정에 쓰지 마세요. 딱 이 문제 봐봐. 앞에 있는 조건식을 어떻게 다루어서 결과식으로 갈 건지를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로 풀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꾸 그걸 쓰시면. 그래서 풀이 과정 다 볼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풀어서 답을 맞추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수학 실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꼼수만 늘어요. 선생님이 예전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거에 특화된 애가 있었거든. 겁나 대입을 잘해. 적당히 그렇게 될 만한 것들을 잘 찾아. 고등학교 1학년 돼서 폭망합니다. 폭망해요.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수가 나오냐. 선생님이 이제 예고했거든요. 무리수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야.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 수라고. 이렇게 막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갑자기 안 떠올라.
떠오르는 게 거의 불가능해. 이해됐을까? 그 값이 훅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자꾸 그걸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부터 망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홀수번 한번 풀어보죠. 오늘은 부등식 안 나가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부등식까지였는데 1차 부등식 다음 주에 나가죠. 그냥 오늘은 이 식의 변형과 대입까지만 정확하게 할 건데 이번 주 확인학습의 목표는 밀린 거 다 처리하고 그린 챌린지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일단 밀린 거 먼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요. 아저씨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꼭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밀려서 뭐 어떡합니까? 자, 1번 보죠.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x에 대하여 나타내세요. y를 푸세요라는 뜻이야. 근데 밑에 이제 5개 이 객관식 지문 보면 y는 이라고 되어 있지. 에이씨, 힌트 다 준 거야. 어렵지 않죠? 3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4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누구만 이항할까? y만 이항해. 그런데 y를 1로 보내는 것보다 그게 얘가 가는 게 낫겠다. 너를 보내고 3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자. 어느 쪽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 y는 2x 더하기 4. 너무 암산했나요? 아니면 할만한가요? 가능? 3 더하기 2 이런 거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암산을 너무 많이 했나요? 괜찮아요? 네, 좋았습니다. 3번 봅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에 진도를 많이 안 나갈 테니까 앞에 걸 잘 마무리합시다. 진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마무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해. 자, 보자. A를 B와 F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근데 밑에 이제 5개의 지문을 통해서 A는 이걸 하세요. 이게 알려주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A가 있는 애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생각. 좌변에서 A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뭐 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역수가 되려면 얘가 어떤 상태여야 역수를 취할 수 있지? 통분이 된 상태여야 역수를 취할 수 있죠. 따로따로 있잖아. 이게 한 덩어리의 분수로 나타내어야 역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를 B 곱하기 F로 이렇게 통분을 하면 B 마이너스 F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수가 되겠죠. A는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분모 분자 뒤집어 주면 끝납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서
역수로 찾아야 되니까 통분시켜 놔야겠구나. 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어? 통분 가능? 진짜롱. 좋습니다. 5번을 봅니다. 다음 일때 y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근데 지금 첫 번째는 누가 쓰였어? y랑 x가 쓰였고 두 번째는 x와 a가 쓰였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y는 하고 이쪽이 뭐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야. 그럼 이 사이에서 누가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될 i가 있지요. x가 사라져야겠지요. 어? 그럼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그렇지. x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등식은 둘 다 조건식이자 결과식인 거야. 둘 다. 둘 다 정리해줘야 돼. 볼게요. 먼저 첫 번째 y는 이항해주면 2x 플러스 1이야. 되겠어? 1번 되겠습니까? y는 이항해주면 5 이항해줘서 돼? 안 돼? 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식 변형 끝났고요. 두 번째 식이 4x는 3a 마이너스 8이야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난 뭘 나타내야 돼? 뭘 없애야 돼? 없애고 싶은 게 누구야? x야? 아니면 2x야? x로 봐도 되지만 2x로 구하면 한 방에 끝나죠. 어떻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좌우변을. 그래서 어떻게 되면 돼요? 2x는 2분의 3a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결론! y는 2x 자리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3a 마이너스 4 플러스 1. y는 2분의 3a 마이너스 3 이렇게. 좋았습니다. 괜찮아? 할만해? 네. 자, 다음을 x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다음을 문자가 두 개, x하고 y 두 개가 있는데 x의 식으로 나타내세요라는 건 뭘 없애란 얘기야? y를 없애고 x만 남기세요 이런 뜻이야. x의 식 또는 x에 관한 식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y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y가 뭘로 바뀌게? y가 뭘로 바뀌게? x로 바뀌게 해줘야겠지.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식에서 찾아내야 될 게 뭐냐? y는 블라블라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뭐 해야 돼? 1번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 이 자리에 대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작하는데 분모 분자로 봤을 때 이렇게 거꾸로 곱하면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돼? 아, 좋았습니다. 그러면 8x 더하기 10y는 3x 마이너스 5y. 그러면 이항해주면 15y는 마이너스 5x. 지금 잘 봐봐. 앞에서 먼저 설정할 때 y는 얼마냐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했지. 그치?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게 바로 뭐냐? 그냥 y 말고 얼마? 3y. 3y로 구하면 더 대입하기 편하겠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3y를 구해서 갈지 y를 구해서 갈지를 뭐 해야 돼?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 선생님은 y는 보다는 5로만 나눈 3y는 마이너스 x.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준식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이 답이겠다. 너무 어려워? 할만해? 그래, 이럴 때 꼭 할만하다고 하더라고. 할만한 걸로. 구 번 봅니다. 딱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좋았습니다. A는 얼마? B는 비례상수 K를 쓰자고? 그쵸? 그럼 어렵지 않지. 4K 더하기 3K분의 4K 마이너스 3K 하시면 7K분의 K 하나 약분해서 얼마? 7분의 1. 괜찮죠? H를 SA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S는 하라고 나타낸 거거든. 그런데 내가 처음에 세울 수 있는 식은 뭐냐? 건널비의 식이야. 그치? 건널비식. A제곱 파인데 이거 뚜껑 2개 있어요. 밑면 2개. 가능? 불가능? 그 다음에 더하기. 옆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둘레 곱하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옆면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뚜껑 2개, 밑면 2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밑면 2개 먼저 체크했죠? 그러니까 요거 가로가 어떻게 되니? 2a 파이지. 높이는 어떻게 돼? 2a 파이 h.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뭘 남겨? 아니지. h만 남겨. h를 푸세요. h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누굴 남기고 누굴 이항하고 누굴 나눌 것인가?
내 목표는 H만 남기는 거야. 여기 있어. 내 목표는 여기 있어. 완전 집중해야 돼. 나머지 싹 2야. 그러면 2A 파이 H를 따로 썼어. 일부러 약간 건너뛰어서. 얘만 남길 거니까. 너는 S 마이너스 2A 제곱 파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H는 끝났어요. 2A 파이분의 S 마이너스 2A 제곱 파이. 근데 딱 보더라도 왠지 여기가 약분이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분해서 써도 되고 약분 안 하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약분을 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약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A 파이분의 S 마이너스 봐봐. 2도 약분되고 A 두 개인데 하나 있으니까 하나 약분되고 파이 약분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왼쪽 또는 오른쪽. 그 다음에 다른 걸 얘기를 해볼게. 2 파이 A가 맞아요? 2A 파이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다만 계산할 때는 이게 편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파이는 뭐니까? 기호야? 기호, 맞아. 기호야. 기호가 맞아. A는 뭐야? 문자잖아. 파이는 기호인데 뭘 나타내는 기호야?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수를 나타내는 기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라면 이 파이가 개수가 되고 A가 문자가 되는 거야. 왜? 파이는 수니까. 파이는 뭐니까? 파이는 수니까. 그래서 파이는 개수에 포함되는 수입니다. 다만 어떤 수야? 기호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도 수는 수다. 그래서 파이는 사실 개수에 포함돼서 원칙적으로는 개수 쪽에 쓰는 게 맞고요. 근데 계산할 때는 왜 우리가 파이를 뒤로 꺼내놔야 계산이 편하잖아.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파이를 뒤로 썼을 뿐이야. 선생님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혹시 여기를 이 파이 A 이 파이 A 제곱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12번은 아니야.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돼. 이로써 부등식은 안 들어가고 딱 시계 계산까지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등식 들어가죠. 따라서 너무 진도가 조금 느린 감은 있지만 이번 주 1.3.2까지 그냥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오세요. 오케이? 근데 1차 학습 풀었는데 너무 오답이 많다 그러면 여기 와서 2차 학습 여기 와서 한다. 근데 이번 주 조건은 늦었다 하여 보내주지 않는 걸로 좀 완료합시다. 완료 습관이 또 깨졌어. 잘 지켜지다가 초반에 또 잘 지켜지다가 이번 주에 완료 딱 짓는 요 습관이 약간 흐트러져 가지고 완료를 보고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단원이 계산단원이다. 계산단원의 특징. 뭐 내가 더 설명할 개념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꾸 틀릴 때마다 좀 짜증이 나죠. 계산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잘 교정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습관이라고 생각해야 교정이 됩니다. 습관은 교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처럼 3의 제곱을 6이라고 계산하는 거, 이거 실수야가 아니라 나는 종종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서 이런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거. 됐을까? 또는 뭐 이걸 이제 제곱했더니 갑자기 2a의 b 4제곱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종종. 맞아 틀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린 거잖아. 그러면 실수야. 실수인데 이렇게 하면 실수라고 생각하면 교정이 안 돼요. 왜?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난 이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럴 땐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산 관련된 단어는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나간 1.3.3 필수예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QR 마무리 해오세요. 풀체오. 여기까지.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죠.